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6월 13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엔비디아 중심의 AI 인프라 동맹과 AI 생존을 위한 글로벌 경쟁 양상을 다룹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애플이 생성형 AI 기능을 지원한 아이폰의 1분기 누적 출하량은 4.5억 대에 달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세계 개발자대회 2026에서 차세대 AI 에이전트 시리를 공개했습니다. 이 AI 에이전트는 향후 iOS 27 운영체제에 통합되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애플의 이번 움직임은 생성형 AI 분야에서 경쟁사 대비 신기능 출시가 상대적으로 늦어졌던 전통적인 업계 위치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관계자는 애플이 경쟁사보다 늦게 신기능을 공개했지만 통합적인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을 통해 AI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 하드웨어와 AI 모델 간의 연동을 강화하여 생태계 내에서 AI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현재 애플의 AI 전략은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디바이스 통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AI용 CPU 베라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첫 독립형 중앙처리장치 제품 베라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고성능 GPU 대중국 수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CPU 제품으로 중국 시장 진출 여지를 넓히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 중국 대형 클라우드 기업이 듀얼 베라 CPU를 탑재한 서버 300여 대를 구매하여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추가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베라는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엔비디아는 AI 에이전트 관련 연산 성능이 경쟁 제품보다 1.8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CPU 판매를 통해 중국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AI 하드웨어 공급망에서 CPU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AI 초과이윤 겨냥한 기본소득 시즌 2분 후 재원 딜레마와 파열음 이유는 글로벌 AI 시장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 거대한 시장에서 추격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R&D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은 필수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AI 산업의 이윤 분배에 대한 재원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이윤 분배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국내 AI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문제입니다. 현재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자본 투입 규모는 기존의 경제 모델에 새로운 재원 분배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윤 분배를 통해 국내 AI 산업의 혁신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SKT와 엔비디아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방위 협력 합의를 했습니다. SKT와 엔비디아는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방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 인프라 분야에서 그룹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회사는 엔비디아 DSX 플랫폼을 기반으로 집부터 데이터 센터 운영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AI 클라우드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AI 작업에 특화된 차세대 데이터 센터인 AI 팩토리를 기가와트급 스케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 AI 팩토리는 2027년 한국에서 첫 가동을 시작하여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SKT는 이번 협력을 통해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에 합류하며 블랙열 그래픽 처리 장치와 베라 루빈 플랫폼을 도입하여 최고 수준의 가성비와 전력 효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회사는 피지컬 AI 및 로봇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여 엔비디아의 로봇 플랫폼 코스모스와 휴머노이드 AI 모델 아이자크루트를 기반으로 로봇 시뮬레이션 및 훈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SKT는 유럽연합의 호라이즌 유럽 연구기금 과제를 수주하여 차세대 양자암호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 3개국과 공동 협력하며 향후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표는 통신 보안 강화를 위해 차세대 양자 방직적 회로 인공지능 기반의 양자기 분배 시스템을 구현하고 실증하는 것입니다. SKT가 개발하는 QPICAI는 광학 부품을 반도체 공정 기술로 집약하고 내장형 AI를 탑재하여 양자암호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는 국방 및 금융 분야의 QKD 기술 대중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빅테크 기업들의 AI 칩 수주가 유력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구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AI 칩 관련 수주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고성능 AI 가속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움직임입니다. 특히 구글은 자체 AI 모델 개발을 위해 맞춤형 칩 설계에 집중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첨단 파운드리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삼성전자는 이 경쟁에서 파운드리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차세대 AI 칩 생산에 필요한 선단 공정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주요 고객사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AI 하드웨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AI가 생존 좌우 SK와 삼성, 대전환 속도 높인다. 인공지능이 기업 경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SK와 삼성은 대규모 인공지능 전환에 착수했습니다. SK그룹은 AI가 가져올 파괴적 혁신, AX 중심 경영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2026 뉴 2000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는 SK 경영전략회의와 2000포럼을 통합하여 경영진 50여 명이 AI 시대 대응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논의한 자리입니다. 이는 AI 발전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 미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삼성은 전 관계사를 대상으로 AI 기반 업무 혁신을 추진하며 대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6월 중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마케팅 업무뿐만 아니라 개발, 제조 등 전 업무 영역에 AI를 적용하여 업무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은 AI 도입을 기술 적용 차원을 넘어 경영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혁신 기법으로 삼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7번째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외부 AI 모델 통합을 통해 AI 규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데이터 유출 우려를 완화하며 챗GPT, 코파일로트 등 외부 AI 도구를 전사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천에 위치한 본사에서 이러한 외부 AI 도구 통합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함께 진행되는 움직임입니다. 양사는 과거 기술 및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외부 AI 서비스 사용을 제한했으나 현재는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개발한 최첨단 AI 모델을 비핵심 기술 영역에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코파일러트, 챗GPT 엔터프라이즈의 도입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국가 핵심 기술에 관련되지 않은 영역부터 외부 AI 도구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사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는 AI 시대에 조직이 학습하고 적응하는 속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업무 방식의 재설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8번째 뉴스입니다. 샘 올트먼이 카카오를 방문하며 챗GPT4 카카오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의 핵심 활용처는 글쓰기, 코딩, 업무 보조 등 생산성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대부분 PC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바일 중심의 카카오의 AI 전략은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발전과 함께 AI 서비스가 모바일 환경을 넘어 데스크톱 환경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추론 과정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작업에서 PC 환경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챗GPT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 AI 기반의 생산성 도구를 PC 환경에 최적화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AI 서비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9번째 뉴스입니다. AI 열풍탄 키옥시아, 도요타 제치고 를 시총 1위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홀딩스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일본 상장 기업 중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인해 실적 전망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키옥시아는 상장 철회와 인수합병 무산 등으로 수년간 부침을 겪었으나 최근 AI 투자 확대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상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키옥시아의 가치에 반영되었습니다. AI 구동의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해당 기업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키옥시아는 일본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AI 산업의 성장이 전통적인 반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0번째 뉴스입니다. 젠슨 황 방한 이후 엔비디아 AI 생태계 바이오 확장 기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방한 이후 국내 제약 바이오 및 유료 AI 업계가 엔비디아 생태계와 접점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SK그룹과 엔비디아 간의 협력 구도가 바이오 영역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지난 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황 CEO의 만찬 회동에는 SK바이오팜과 엔비디아의 협력 가능성이 논의되었습니다. SK바이오팜은 AI 신약 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와 생성형 AI 신약 개발 플랫폼 바이오네모가 SK바이오팜의 신약 개발 역량과 결합하여 시너지를 낼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료 AI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루닉과 메디컬 IP는 엔비디아 주최 리셉션에서 유료 분야 대표 기업으로 초청되었습니다. 루닉은 엔비디아 컴퓨팅 인프라 활용 방안을 논의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사업을 통해 엔비디아 CPU 256장을 지원받아 바이오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IP는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를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에 연동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외에도 퍼스트 바이오테라피틱스는 엔비디아의 인셉션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형 AI 플랫폼을 단백질 구조 예측에 적용하며 기술 내재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와의 엔비디아 협업은 단순 연구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AI 기반 신약 발굴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김용범 씨가 KAI 공급망 프로젝트의 트리니티를 제시하며 호남 지역을 거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김용범 씨는 국내 AI 산업의 핵심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KAI 기술의 안정적인 생산과 확산을 목표로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배경 속에서 추진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반도체와 AI 기술이 결합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자원 확보, AI 칩 설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트리니티를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은 기존의 공급망 구조를 혁신하여 국내 AI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인 호남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는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AI 관련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씨는 이 프로젝트가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자플래닛이 댄슨 황 CEO의 방안을 계기로 AI 기반 대기업의 재직 만족도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먹스피어가 운영하는 커리어 플랫폼 자플래닛이 반도체, 피지컬 AI, 플랫폼 등 AI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6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대직자 리뷰와 평점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충점 1위는 SK하이닉스가 21.11점을 기록했습니다. 급여 및 복지 항목에서는 SK하이닉스가 4.6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는 20.40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사내문화 항목에서는 4.27점으로 6개 기업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워라밸 항목에서 4.31점으로 1위를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근무 강도 대비 급여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성과급 외에 사내문화와 워라밸을 기업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구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배경 맥락을 보여줍니다. 자플래닛은 재직자 리뷰와 같은 양질의 경험 데이터가 기업의 실제 업무 환경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챗GPT 도입을 검토하며 AI 활용의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DX 부문 구성원들은 챗GPT,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클로드 등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사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조직과 경영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흐름을 반영합니다. SK하이닉스의 이러한 행보는 AI 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생성형 AI 모델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의사결정 구조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의 API를 활용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도입은 기술 선도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AI 인프라 제공 역량을 바탕으로 이러한 트렌드를 조직 내에 적용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블루연더, 엔비디아와 공급망 AI 에이전트 고도화, 현장 자동화 속도 분나, 공급망 산업이 인공지능 도입의 핵심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블루연더는 엔비디아의 네모트론 모델을 도입하여 공급망 운영용 AI 에이전트를 고도화하고 현장 자동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루연더의 생성형 AI 총괄 부사장은 자사 플랫폼이 하나의 공통 데이터 모델 위에 엔드투엔드 공급망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루연더는 창고 운영, 물류 운영, 재고 운영을 담당하는 AI 에이전트가 단순 분석을 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핵심은 엔비디아의 네모트론 모델 도입입니다. 이 모델은 기업용 수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갖추었으며 테스트 결과 다른 모델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회사는 인사이트와 실행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AI 에이전트가 재고 배분 부족 문제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블루연더는 자체 최적화 모델을 병행하는 소유형 인텔리전스 전략을 추진합니다. 이는 반복적인 내부 작업에는 더 작고 가벼운 모델을 활용하여 속도와 비용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조 전환과 더불어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온프레미스 고객을 새로운 인지형 플랫폼으로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과거 몇 주에서 몇 달이 소요되던 작업이 이제는 며칠 수준으로 단축되었으며 일부 고객은 72시간 만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스페이스X의 IPO가 오펀AI와 엔스로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최근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AI 경쟁사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는 AI 분야의 경쟁사들 역시 올해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스페이스X의 IPO 소식이 주요 관심사로 다뤄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AI 분야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펀AI와 엔스로픽을 포함한 주요 AI 기업들은 자본 조달 및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IPO는 대규모 자본 시장에서 혁신 기업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AI 스타트업들은 대규모 자본 유치에 대한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경쟁사들은 이러한 자본 흐름을 분석하며 자체적인 IPO 계획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AI 업계 내에서 자금 조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연결, 확장, 전문화, AI 열풍속 진화하는 AI. 대한민국 정부는 인공지능 및 6G 보안 국제표준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적인 표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방미통일은 주민번호와 CI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안을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한편 일부 기업에서는 보안 관련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솔루션 유지보수 업체인 바이텍 시스템은 랜섬워어 감염으로 인해 보안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쿠팡은 개인정보위 제재에 대해 사과했으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엑스게이트는 방산 분야에서 양자 보안 성과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보안과 연결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I 시대의 발전은 데이터의 안전성과 표준화에 대한 요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없이 키운 AI 클라우드, 텐서웨이브, 시리즈 B 3억 5천만 달러 유치 AI 인프라, 스타트업 텐서웨이브가 시리즈 B로 3억 5천만 달러를 유치하며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춘 데한 AI 클라우드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이들은 AMD 칩만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마그네타와 AMD 벤처스를 포함한 여러 투자사들이 공동 주도했습니다. 텐서웨이브는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고성능 클라우드 인프라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텐서웨이브는 애리조나, 플로리다, 펜실바니아에 총 3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설에는 AMD 인스팅트 프로세서 1만 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력 기준으로는 각 센터가 약 14MW의 연산 용량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AI 인프라 시장에서 엔비디아 GPU가 장악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텐서웨이브는 엔비디아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시장 경쟁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엔비디아로부터의 협상력을 확보하고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텐서웨이브의 기업 가치는 15억 5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대형 AI 기업들의 막대한 컴퓨팅 수요와 비교하면 여전히 초기 단계의 인프라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사론 AI, 엔비디아와 6년 컴퓨팅 파워 협력. 사론 AI가 엔비디아와 6년간 전략적 컴퓨팅 파워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론 AI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자원을 활용하여 대규모 AI 모델 학습 및 추론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AI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운영의 필수적인 하드웨어 자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조치입니다. 경쟁사들이 고성능 칩 확보에 집중하는 가운데 사론 AI는 엔비디아의 컴퓨팅 파워를 장기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서비스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협력이 AI 인프라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방안으로 불붙은 AI 인프라 동맹, 2027년 첫 가동될 AI 팩토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국내 주요 기업들과 AI 인프라 동맹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반도체 공급 협상을 넘어 한국 산업계 전체와 미래 생태계를 아우르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젠슨 황 CEO는 한국을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부터 서비스까지 갖춘 독보적인 AI 풀스택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AI 팩토리 구축에 필수적인 AI 풀스택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AI 팩토리는 전력과 데이터를 원료로 AI의 기본 단위인 토큰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 데이터 센터를 넘어선 개념으로 기가와트급 AI 팩토리에서는 수십만 장의 고성능 GPU와 초고속 네트워크, 냉각 설비가 통합되어 데이터를 입력하면 토큰을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AI 팩토리 구현을 위해 통합 플랫폼인 DSX를 기반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SX 플랫폼은 실리콘 칩 설계부터 지역 전력망 제어까지 AI 팩토리 구축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검증 패키지입니다. 이 플랫폼은 전력 소모 대비 지능형 서비스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총 6가지 핵심 플랫폼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KT와 네이버는 엔비디아와의 대규모 인프라 협력을 체결하며 그룹 차원의 AI 인프라 동맹을 협상했습니다. 이는 칩부터 데이터 센터까지의 수직 통합된 협력 체계를 의미합니다. 양사는 AI 팩토리 구축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데이터 수집, 학습, 추론에 이르는 AI 수명 주기 전반을 가속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통합 시스템으로 최적화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동맹을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의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TSMC 병목이 바꾼 AI 공급망, 구글과 이나노 HBM 전방위 협력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병목 현상이 구글과 삼성전자의 전략적 협력으로 해소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인 10세대 TPU 프로젝트를 위해 삼성전자를 핵심 파트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TPU의 메모리 입출력 다이, 즉 I5 다이 생산에 삼성전자의 이나노 공정을 활용하는 이원화 구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연산 칩의 성능을 좌우하는 고대역 폭메모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는 대만 TSMC에 집중되었던 AI 칩 공급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입니다. TSMC는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의 선단 공정 요구로 인해 생산 능력의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2024년 1분기 파운드리 시장에서 7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TSMC 외에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6세대 HBM 개발 과정에서 자사 로직 다이 기술을 축적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구글의 핵심 AI 가속기 공급망에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AI5, AI6 등 차세대 칩 물량 약 25조 원을 확보하며 글로벌 고객사 회원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운드리 협력은 AI 시대의 반도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엔트로피 클로드, 구글 제미나이 제치고 한국 AI 매출 2위 센서 타워가 한국 생성형 AI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가 시장을 주도하는 양강 구도였으나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쟁 구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클로드는 지난달 5일 하루 동안 한국에서 10만 4천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 AI 시장 내에서 클로드가 구글 제미나이를 제치고 매출 2위를 차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한국 시장에서 클로드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존의 양강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음을 시사합니다. 클로드의 성장은 한국 AI 산업 내에서 경쟁 심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챗GPT와 클로드만 쓰던 미국 기업들이 중국 모델을 혼합하여 AI 비용을 95% 절감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중국산 저가 AI 모델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전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픈AI와 엔트로피 같은 선도 업체들 역시 가격이나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업무 성격에 따라 외부 모델, 자체 개발 모델, 오픈소스 모델을 조합하여 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단순 업무에는 알리바바나 딥시크 같은 중국 모델을 사용하고 복잡한 작업에만 챗GPT나 클로드 같은 고성능 모델을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AI 보조 업무 비용을 최대 95%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스타트업 디테일의 창업자는 업무량의 90%를 클로드, 구글 제미나이, 그리고 GLM 계열 모델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의 미국 내 사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버셀의 플랫폼에서 딥시크의 AI 사용 비중은 4월 1%에서 5월 17%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AI 질의 처리를 담당하는 오플라우터에서는 5월 중순 이후 딥시크 모델이 가장 많이 호출되었습니다. 오픈소스 모델이 독점 모델보다 토큰 사용량을 4배 빠르게 늘렸으며 이는 2025년 가을부터 2026년 봄 사이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러한 저가 모델로의 이동은 AI 지출을 추적하는 주요 지수가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산 AI 본물의 가격 전쟁, IPO 앞두고 오픈AI도 인하 검토. 현재 AI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AI 모델 출시로 인해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선두주자인 오픈AI와 엔트로픽 등 주요 기업들이 가격이나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오픈AI는 IPO를 앞두고 서비스 요금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경쟁 속에서 오픈AI는 챗GPT와 클로드, 구글 제미나이 등 다양한 고급 제품을 호출하는 이원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특정 모델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경쟁 구도 속에서 AI 서비스 제공자들은 토큰당 가격을 조정하며 수익 모델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현재 API 가격을 100만 토큰당 $8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AI 생태계 전반의 가격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4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산 AI 모델의 확산으로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이 가격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인공지능 모델의 빠른 확산으로 글로벌 AI 산업이 본격적인 가격 경쟁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값싼 공개형 모델과 고성능 폐쇄형 모델을 혼합 사용하는 이원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픈AI와 엔트로피 같은 선도 업체들에게도 요금 인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은 단순 반복 업무에는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의 모델이나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자체 모델을 투입하고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만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상위 모델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비용을 최대 95%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인공지능 시장의 수익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타델 증권 보고서는 기술의 우위만으로는 비용 곡선과 공급 용량의 한계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토큰당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은 단순한 사용 단가보다 실제 작업당 비용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엔트로픽의 최신 페이브로 모델은 일부 공개형 모델보다 토큰당 가격이 10배 이상 높지만 복잡한 과제를 처리할 때 필요한 토큰 수가 줄어 전체 비용은 오히려 낮아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시장이 기술 우위 중심에서 효율성과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단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AI 투자 열풍이 미국 벤처 시장의 자금 조달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후기 단계 스타트업의 중간 투자 유치 규모가 1억 달러로 집계되며 초대형 라운드의 기준이 일상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크런치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국 스타트업 중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한 사례는 총 250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자금 조달 규모는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오픈AI와 엔스로픽 등 일부 AI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단위의 라운드를 성사시키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영향이 큽니다. 올해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한 250건 중 절반은 2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18건은 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일부 기업의 기업 가치도 급증했습니다. 후기 단계 스타트업의 중간 라운드 규모는 2020년 5천만 달러 수준에서 올해 약 1억 달러 수준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반의 자금 조달 기준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중 21곳은 투자 이전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오픈AI와 엔스로픽 등은 비공개 방식으로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이며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기업 가치가 1조 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6번째 뉴스입니다. 제미나이 제치고 챗GPT 맹추격, 한 시장 무서운 질주 엔트로픽의 인공지능 서비스 클로드가 한국 생성형 AI 앱 시장에서 매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클로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한국 iOS 생성형 AI 앱 가운데 매출 2위, 매출 성장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3월 중순까지 챗GPT와 제미나이가 양강 구도를 이루던 상황에서 클로드가 3월 23일 제미나이를 추월하며 격차를 벌렸습니다. 특히 5월 5일 하루 매출은 약 10만 4천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이는 전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센서타워는 이러한 성장세가 신규 이용자 유입보다 기존 이용자의 유료 구독 전환이나 상위 요금제 업그레이드에 의한 매출 증가로 분석했습니다. 예 비용에서도 클로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클로드 이용자의 58.8%가 웹사이트만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챗GPT와 제미나이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클로드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후 구글, 제미나이, 챗GPT 순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클로드 이용자들이 여러 AI 서비스를 비교하고 병행 활용하는 성향이 강함을 나타냅니다. 27번째 뉴스입니다. AI 반도체 호황 속 TSMC CEO는 인재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웨이저자 대만 TSMC의 CEO가 2020년 3월 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언했습니다. 당시 웨이저자 CEO는 미국 정부가 2020년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언은 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른 공급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재 TSMC는 AI 칩 생산을 선도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이저자 CEO는 이러한 기술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족한 것은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인재 확보의 난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첨단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칩 생산과 추론 기술 개발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 확보가 현재 업계의 가장 큰 도전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TSMC는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사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AI 시대의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8번째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외부 생성형 AI 도입을 공식화하며 삼성전자와 같은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 해소에 나섭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전날 경기 이천 SK매스 연구소에서 열린 뉴 2000 포럼 CEO 타운홀 행사에서 외부 생성형 AI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반도체 기술에 외부 AI 모델을 전면적으로 통합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SK하이닉스는 고성능 메모리 기술을 기반으로 외부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추론 및 데이터 처리 능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계획은 보안 빗장을 해제하고 외부 AI 생태계와의 연동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외부 AI 도입에 나선 배경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외부 AI 도입을 통해 SK하이닉스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제품에 AI 기능을 내재화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하이퍼스케일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움직임은 AI 기술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를 허물고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현 상황을 반영합니다. 29번째 뉴스입니다. 엔트로픽, 오픈AI, 구글 경영진, G7 정상회의 참석 예정 5대1에 따르면 엔트로픽, 오픈AI, 구글의 인공지능 부문 경영진이 다음 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실 명단에는 오픈AI의 샘 올트먼, 구글의 데미스 허사비스, 엔트로픽의 다이오 아모데이가 포함되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기회와 위험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관련 의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는 AI 기술의 글로벌 규제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들 기업의 경영진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 주요 의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30번째 뉴스입니다. 스페인 BBVA가 오픈AI와 협력하여 은행 업무에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합니다. 5대1에 따르면 스페인은행 BBVA는 오픈AI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은행 업무 전반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BBVA는 고객 경험, 기업 금융 서비스, 리스크 관리, 운영 효율화, 소프트웨어 개발, 직원 생산성 등 핵심 영역을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BBVA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2만 개 이상의 맞춤형 GPT를 개발했습니다. 이 중 약 4천 개가 법무, 리스크, 고객 서비스, 금융, 마케팅 등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실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용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사례입니다. BBVA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AI 기술을 금융 서비스의 운영 효율화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